There are many ordinary가 평범하고 daily life는 일상생활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 like 뭐와 같은 거냐? 예시를 들겠지. 이때 like는 그냥 말만 들어도 such as 같은 거야. 이런 예시가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다음에 사례와 같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적 있는지 본인 확인해봐. straight stick 똑바른 막대기가 있는데 푸시 동사가 아니야. 집어넣어진 막대기 물속에 그 막대기는 look bend가 구부리다니까 bent 어때 보인다? 굴절이라고 하지? 굴절돼 보인다. 요런 사례가 있단 말이야. 너는 모르겠니? 애들이 아는 애들 아니야?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에 담겨져 있는 넣어져 있는 막대기 똑바른 막대기는 구부러져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믿지 않는다. 뭐라고? 그 막대기가 has become bent, become pp도 수동태가 되니까 구부러졌구나. 그저 그 막대기가 was immersed는 담그다니까 물속에 담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부러졌다라고 믿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막대기를 물에 담그면 굴절 때문에 구부러져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물에 담궈서 막대기가 구부러졌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보이는 것과 이해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위치는 물 수식하는 거야. 그 물이란 쉽게 penetrable liquid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액체라는 건데 원래 동사로 penetrate가 투과하다. 뭔지 알지? 물이나 공기 따위를 투과하는 걸 penetrate, 관통하다 이런 뜻도 있어. 관통. 여기 주석 나왔다고 이 단어는 놓치면 안 돼. penetrable 이걸 주석을 다루는 거지 penetrate는 외워야 돼. 자, 다시 돌아가서 내용으로. 당연히 뭐 물을 쉽게 투과할 수 있는 액체고. 그러니까 투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속이 보이니까. 하지만 구부러진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첫 번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결론 얘기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인간이 알아 몰라. 알고 이해한다고 우리가. 그렇지? 두 번째 사례야. 사례는 뭐 읽을 것도 없는데 철도 사례가 뭐겠어? 철로지, railroad track이니까 철로들은 seem to converge.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 아니야. converge. 수렴. 분산이 뭐였어? diverge. diverge가 분산이고 converge는 수렴이야. 수렴은 모이는 거고 분산은 갈라지는 거잖아. 그치? 철도길 먼데 보면 어떻게 돼? 실제로 가보면 절대 안 만나지. 아니 근데 멀리서 보면 철도길이 이렇게 원근법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굴절처럼 끝까지 가서 만나는지 확인해 보면 절대 만나 안 만나. 똑같은 사례야. 그래서 철로는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 멀리서. 그러나 똑같이 하지만 when you walk to the spot 그 지점 어떤 지점이야? where 관계부사 그들이 겉보기에는 우리 이게 apparently 혹시 분명히라고 배운 사람 있어? 분명히가 있는데 apparently는 appear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때로는 문맥에 맞추어서 겉보기에 이런 뜻이 있어. 확실히 말고. 이게 이제 동의어로 seemingly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apparently가 나오면 분명히 obviously나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겉보기에 보이다의 appear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지점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것들이 merge 아까 나왔어. 아까 특강시간 나왔지. merge 뭐야? 합쳐지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볼 때 그 철로가 합쳐지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뭐 했을 때? 걸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지. 뭐를? 실제로 그것들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패러럴 뭐였어? 평행. 이거 나 학교 다닐 때 쉽게 배웠는데 왜 평행선이거든? 여기 평행 있잖아. L 두 개. 이렇게 외웠어. 짝대기 두 개 평행선 아니야? 패러럴. 자, 여기서 예시. 이 질문이 좀 그치? 중간이 편하다는 느낌 알겠어? 또 예시가 나와. Wheels of automobile. 자동차의 바퀴들. 자, 이거 동사 아니까 보여지는 어디서?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자동차의 바퀴들은 seem to be going.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뭐가?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들이. 알지? 너무 회전을 빨리 하면 그게 막 뒤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When the automobile is seen. 보여질 때.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바퀴는 뒤로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세 가지 사례가 다 같은 거 맞아? 보이는 것과 실제 이해는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앞으로 가는데 바퀴가 뒤로 도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지금까지 쭉 예시를 정리했어.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수능 독해할 때 시간이 부족하면 이건 똑같은 예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3개 정도 얘기했을 때 2개 중에 하나는 빼도 돼. 내용. 자, 그러한 사례들은 무슨 사례야? 이게 핵심 단어야. 이게 왜곡된 인지인데 distort 외워도 왜곡시키다. 왜 왜곡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보는 것과 인지가 어때? 서로 다르지. 그래서 왜곡됐다는 거야. 본대로 안 믿고 뭔가 보는 건 보이지만 다르게 이해하는 거 왜곡된 인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핵심 소재야. 이 소위 왜곡된 인지의 사례들은 could be multiplied. 우리가 따져들면 세상 속에 무수하게 증식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많다? 주어가 뭐였어? 예시지. 예시는 끝도 없다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러한 센스 페노미나, 센스, 감각 현상이야. 좀 특별한 감각의 현상이지. 이 현상들은 각각 그러므로 misleading. 어느 정도로 뭐 될 수 있다. 감각 자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를 오도시킬 수 있다. 여기서 감각은 뭐야? 그렇게 보이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시각이 감각이니까.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그럼 우리 뇌가 인지적으로 그걸 뭐 해야 되겠어? 속은 감각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거야. 정상이라면 그래서 보정을 한다고. 오케이? 만약에 인간들이 이거 기억나? World 2 가정법 미래인데 그거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혹시라도 이런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답변이 되는 부분에 뭐가 있어? 우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마 이렇다면 인간들이 세상을 그 보정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이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 보이는 방식으로만 뭐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왜 가정법 썼겠어? 인간들이 실제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진 않거든.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이 답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나씩 골라봐. 1번. 그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 미스리딩 기억나? 결국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인식하는 거야? 속는 거야? 1번이 답이야. 그들은 아마 기만당할 텐데. S2. 이것에 관해서. S2가 관해서야. 실제로 사물들이 어떤지, 정말로는 사물들이 어떤지에 관해서 그들은 기만당할 텐데. 되니? 문장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들은 이렇게 기만당하고 살고 있지 않아. 그들은 생각한다. 물속에 있는 막대기가 정말로 구부러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 부절에 다 걸리는 거야. 기만당해서. 그럼 봐봐. 이렇게 보이는 대로 믿으면 기만당할 것이다. 그래서 기만의 구체적인 내용, 본대로 막대기가 어떻게 됐다고 믿겠어? 구부러졌다고 믿게 되고. 그리고 종이 위에 글자들이 반사돼서 보이는데도 어떻게 될까? 실제로 뒤집어서 거꾸로 써져 있다. 이렇게 볼 거고.
그렇잖아. 거울도 여기 위에 나오진 않지만 거울도 반사하면 글자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누가 뒤집어 쓴 것처럼 볼 거라고 그냥. 그리고 바퀴들 정말로 뒤로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텐데 이거야.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이것을 뭐하는 기능이 있다. 보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게 이어지면 더 좋겠지. 오케이? 자, 질문 어렵지 않았지? 다음 문제 6번 들어갈게요. 규민이 언제 왔어? 규민이가 없으면 뭔가 수업하는 느낌이 안 들어. 존재감이 확실하다. 신민호는 건강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단어 잡고 갑시다. 첫 번째 단어 P야 P. 뭐? 도로가 서로 평행이다. 몇 마일 동안 parallel. 한번 보고 써봐. parallel. 그 다음에 그 펀하우스라는 건 니네 저기 어디 유원지 가면 그 재밌는 그 유리의 방, 유리의 집 뭐 이런 건데 그 펀하우스의 거울들에 반사된 왜곡된 반사지. distorted. 세 번째, 상황에 대한 그녀의 인지, perception. 자, 찾아 적었으면 6번 함축 리미션. 얘가 힘들긴 해도 지금 독해 연습에 지문들을 많이 봤어. 본 게 뭐 이해가 100% 안 돼도 봤다는 자체가 의미가 커. 다 나오게 하려니까. 자, 6번. 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welcoming shelter of shade trees planted by others. 이거부터 보지 마. 어차피 내용 파악해야 되니까 이거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지금부터 해봐. 그렇지? 그래서 과감하게 지문 해석부터. 요번에는 문제 풀이할 때 집에서 미리 푼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 내용이 어디쯤에서 잡혔는지를 확인해. 어떤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잡혔는지 이 정도에서 잡혔는지 만약에 이 정도까지 읽고 잡는 사람이라면 조금 줄인다는 느낌으로 집에 가서 재검토하고. 오케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눈치 빠는 것만 이 정도에서 잡는다는 얘기야. 고대 그리스의 프로버블의 속담이야. 속담이나 격언인데 여기에 따르면 속담이 이거란 얘기야. 한 사회는 성장한다. 긍정적이야. 한 사회가 발전한대. 조건이 필요하지? 노인네들이 플랜트 트리, 나무를 심었을 때. 진서야, 노인네들이 나무 심으면 사회가 발전하나?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무야. 소유격이니까 그 나무의 그늘에서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절사가 앞에 붙을 수 있는데 후주의 선행사가 누구라고? 앞에 있는 trees야. 노인들이 나무를 심어. 그러면 그 나무가 만드는 그늘 속에서 그들은 아마도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자, 니네가 그냥 아마추어 정도면 이건 노인네들 뻘짓하는 건데. 그렇잖아.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즐기기 위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 근데 사회가 언제 성장한대? 비유법이야. 노인들이 나무를 심어서 자기들은 곧 죽을 거야. 하지만 이 나무는 자라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지. 그런 나무를 심는 노인들이 많아야 사회가 발전한다. 벌써 캐치한 놈들이 있어. 자신이 득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뭔가 밑거름이 되어줘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구나. 와닿았다면 그런 개요를 가지고 읽어보는 거야. 맥락이 맞는지. 단스럽게도 likewise니까 마찬가지로 했으면 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확인사살이지. 학문적인 학문 문화도, 학문에 관련된 문화도 성장한다. 자, 그러면
이 when 다음부터가 마치 노인들이 나무를 자기들이 그늘에 쉴 수도 없는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언제? 시니어 누구야? 시니어 노인에 해당되는 거지. 선배 과학자 학자들이 수행을 해. 나무 심는 것 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 그 자기들이 필요 없는 나무를 심어주는 행위를 무슨 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 뭐야? 제너러시티가 관대함. 이 단어 모르면 안 돼. generous, 관대함. 오케이? 외워.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외울 단어야. generous. 이거 31번 단어 빈칸 문제에서도 선택지로 많이 나와. generosity, 관대함. 자, 마찬가지를 기점으로 관대함이 뭔지 이제 파악됐어. 이기적인 거야, 이타적인 거야. 그렇지. 그 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이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그것도 누굴 위해서? 후배 학자들. 아카데믹스는 학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학자들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주니어. 얘네들은 좀 씁쓸하지. 절대로 알겠어 모르겠어 나중에. 그들의 이름도 몰라. 그 선배 과학자들이 노인들이 심어주고 좀 나무를 심어서 시원하다 즐기는데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 하는데 도대체 그걸 누가 먼저 해줬는지 이미 죽고 나서 우리 모른다. 되니? 그러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희생이지. 그치? 그런 게 잡혔으면 거의 내용이 잘 잡힌 거야. 문학에 관련된 학자들, 그리고 문예학자이자 시인인 레슬리 필러, 바로 인용 나오잖아. 이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어. 자, 물론 이게 gratefully 감사하는 이란 형용사지만 명사화 시키기 위해서 따옴표를 친 거야. 아주 끝없는 감사함의 존재로 남아있다 이거야. 누구에게? 두 명의 익명의 독자들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남기고 있다. 표현 알아? 리메이 남기다니까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남겨두고 있대. 누구에게? 익명의 독자니까 뭐야? 선배 과학자나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 익명의 독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멘트를 나는 게 아니라고. 뭐 말인지 알겠어? 자, 입장 정리해봐. 노인, 선배 과학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작가니까 독자들이 글을 써가지고 자신이 이익 보는 게 있어. 평가를 써준 다음에 어떤 작가에 대한 평가를 써주고 본인이 뭐 상품 타고 경품 타고 즐거움을 느끼나? 아니란 말이야. 그건 작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코칭해 주는데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작가에게 익명이야, 어너니머스, 해커 집단 이름이기도 하지. 이 익명의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뭐 있겠어? 노인이나 학자들처럼 뭐 있겠어? 익명의 독자들이 그들의 사려 깊은 응답, 그녀의 최초의 책 원고에 대한 세팅된 그녀를 뭐 해주게 한 세팅해준 그녀를 어디에 세팅을 해줬어? On path to becoming a successful scholar.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는 길 위에다가 그녀를 안착시켜준 그녀의 최초의 원고, 그것에 대한 사려 깊은 반응을 준 익명의 독자들. 거꾸로 가볼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닌데 독자들이, 익명 독자들이 작가의 글을 보고 그 작가를 위해서 글을 남겨준 거야. 근데 그게 결국 무명의 독자들 스스로에게 득이 없는데 작가는 그 글을 보고 성공일로에 들어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작가로서 고마워. 그지? 그러면 후배 학자들도 선배 학자들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 그지? 또 노인들 어때? 노인들이 나무 심고 죽으면 후손들은 나무 그늘에서 얼마나 즐거워. 그지? 그러니까 타인의 이타적인 행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들이 말했죠. 나에게 블루트리. 직설적으로 말했어. What was wrong?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책에서.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잘못된 얘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칭찬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칭찬과 비평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익명의 독자들 스스로조차도 아니야. 작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저에게는 격려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얘기지. 이 사람 인용구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aving benefited from the welcoming shelter of shade trees planted by others. 딱 들어오니? 이득을 얻잖아. 후손도 그렇고. 그지? 또는 뭐 후배 과학자도 그렇고. 그지? 익명의 독자들 때문에 나도 도움을 얻었고. 그지? 자, 그 도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원천만 쓰면 돼. 어디야? 타인이 제공한 이타적인 행동이지. 오케이? 그걸 어떻게 써나 봐봐. 그 환영해주는,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쉴터야. 보금자리. 그늘 쉴터. 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심겨진? 타인에 의해서 심어진 그 내가 즐길 수 있는 나무 그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맥락을 찾으면 바로 나부터 얘기하면 2번 봐봐. 맞는지. 뭐야? 지지와 지도 아니야? 이게 결국 위에서 비유를 하자면 선배 학자들로부터 누구에게 나오는? 후배 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전체 글은 노인 예시도 들었고 뭐 저기 문학도 학문이니까 학자 얘기를 들면서 이건 노인들이 제공한 나무처럼 비유해보면 선배 학자들의 후배 학자들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노력이구나. 되니? 자, 그래서 마무리까지 해보면 휠러란 사람은 has little patience. 인내심이 없어. 이게 이제 답은 찾았는데 여기 해석이 좀 이해가 잘 돼야 돼서 내가 끝까지 가볼 건데 휠러란 사람은 인내심이 없다는 건 patience, 인내심 외웠어? 시원한 generosity 뭐야? generosity. 까먹으면 안 돼. patience 뭐라고? 인내심. 이런 심리. 지금 이런 단어들이 31번 보기로 많이 나와. 자, 인내심이 없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난 저런 새끼들은 참을 수가 없어 이거. I have no patience. 난 못 봐주겠어 이거야. 이 사람은 부정이잖아. 리틀이니까. 참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어. 무엇에? cranky. 뒤틀린 referees. 주석들. 심판들. 뒤틀린 심판들. 이 referee 심판인데 이 사람들은 poison. 공기를 오염시킨다면 악 영향을 주는 거야. 공기를 독성화시킨다는 거야. 뭘 가지고? 내가 형용사로 뭐라 그랬더라? 비열하고 치사하고 야비한 이런 거라 그랬지? 아주 비열한 마음을 담은 리뷰를 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이런 심판가들이 누구에서? 비평가들이에요. 자, 우리 보면 있잖아. 어떤 후배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도를 했거든. 근데 후배들의 행동을 밀어주지 못하고 서포트해주지 못하고 틀렸네? 비웃으시 집어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이 레프리야. 비평가들이야. 오케이? 이들을 견딜 수가 없어. 왜? 휠러는 타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치? 그럼 휠러가 당연히 뭘 느꼈겠어? 나도 뭐가 돼주고 싶다. 후배들한테 밑거름이 돼주고 싶다. 근데 어떤 놈들이 후배들 뭐 해보려고 하니까 에휴 그게 영분이야. 이런 놈들이 여기서 깝죽거리면 분위기 나빠지고 휠러는 그런 사람이 너무 싫다는 거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마지막에 후배들에게 뭘 주겠어? 정확한 지도도 해주겠지만 용기와 격려로 지지를 아끼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보면 그 여자였네. 항상 신경을 썼어. 본인 행동할 때. 확실히 해주려고 take care, 신경을 썼어. 뭘 분명히 하려고. 그녀 자신의 피드백, 동료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극혐하는 애들처럼 그냥 비평만 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받은 것처럼 밑바탕도 되어주고 용기도 줘야 되겠지. 항상 자기가 그랬는가를 따져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녀 자신이 주는 피드백이, 동료나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이 항상 어떻게? gracious, constructive. 항상 gracious하고 정중하고 건설적이 되게끔 신경을 쓰는데 확실히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consciousness는 성실성이야. 원래 conscious는 양심이거든. 근데 양심하고 성실성이 같은 말이 맞나? 같은 말 맞아. 니네가 수업을 지금 듣는데 양심 있게 듣고 있어. 성실하게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원이 같아. 양심과 성실성이 같아. 우리가 뭔가를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양심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야. 야, 양심 어기는 놈이 뭐야? 시원아, 양심 없는 놈은 뭐야? 성실해, 성실하지 않아? 아니, 영어에서는 같이 본다고. 우리말하고 다르니까. 영어에서는 양심을 어기지 않는 행위가 성실한 행위야. 저 사람이 성실한가 안 성실한가를 판단할 때 양심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 숙제 안 하면 뭐야? 숙제 안 하면 양심 없는 놈이고 성실하지 않은 놈이야. 이제 이해가 되니? 그래서 성실성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성실성과 관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봐왔던 어디에 맞춰져 있어? 그 성실성과 관대함을 누가 줬어? 선배들이 어디에다가? 나의 업적에다가 방향을 맞추어서 주었던 성실성과 관대함이야. 근데 그걸 내가 옆에서 뭐 했어? 지켜봤거든. 됐어? 내가 보았던 성실성과 관대함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내 일에 다이렉티드, 방향이 맞춰져 있었거든? 그럼 누가 줬다는 얘기야? 선배들이 줬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성실성은 바로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후배들한테 뭐 하고 싶은? 페이백, 다시 갚아주고 싶은. 되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문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선배의 힘으로 뭔가 밑바탕을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또 후배한테 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근데 너 틀렸어, 때렸잖아. 이게 연구야? 이런 식의 비평만 하는 어떤 악덕 심판들은 자기가 득점한다 이런 얘기. 그지? 너희도 학생이니까 많이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우리 저기 수학쌤도 계시고. 일단 까지. 그러니까 아까가 악덕 레프리가 누구냐면 까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나쁜 말로. 양지호, 이거 못 풀어? 아유, 틀려 먹었어. 이런 발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어. 야, 이것도 못 풀어?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항상 애를 쓴단 말이야. 그게 자기가 그렇게 배워온 방식이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꼰대들 그런 사람 많지? 일단 1단계만 지르고 꺼지는 꼰대들 많지? 이걸 숙제라고 해왔니? 끝. 발전이 없어. 그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뭐라고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도와주려는 노력도 보여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게 바로 노인들이 나무를 심는 일과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스피노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이 뭐야? 이것들이 상식이 없어. 스피노자라는 사람, 철학가가 남긴 제일 유명한 말이 뭐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난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 심겠다. 그게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내 후대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고 싶다. 이런 의미를 극대화시킨 거라고. 이야, 스피노자가 누구냐고 규민이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나? 규민이 윤사야? 아니면 모르지. 자, 단어 빨리 적어. 요런 거 단어 쓰라고 할 땐 또 예쁘게 잘 쓰잖아. 첫 번째 단어. 그게 뭐였어? 관대함. generosity. 또 한 번 쓰면서 외워. generosity. 두 번째, 그 철자는 그 편지는 익명. 어나니머스. 그녀의 건설적 피드백 뭐였어? 건설. constructive.
자, constructive 건설적인 그럴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발전 방향이 있는 이렇게 쓰이는 게 constructive야. 그렇지? 자, 숨 한 번 쉬고 넘버 7. 우리 태빈이 봐. 아주 그냥 공부가 지금 잘 되니까 표정이 아주 이뻐 죽겠어 지금. 이뻐 죽겠어. 남자가 이쁘기가 쉽지 않아요. 진서야, 그 설이 공부하는데 자꾸 방해하면 너 책임질 거야 아주? 나중에 막 설이가 네 핑계 대면 어떡하려고 그래? 설이 진서 때문에 이거 어떡하려고? 아, 설이가 또 관대함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야. 관대함의 함정.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건 뭐지? 이 관대함이란 말의 함정이야.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다. 내가 좋아할 일이 아니야. 관대함은 언제 베푸는 거야?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병신이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참 관대함을 베풀었어.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얘기야.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자, 7번 볼게요. 왜? 시연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예. 아주 티셔츠는 멋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드리밍. 야, 확 원하는 대학 딱 붙고 나서 부모님한테 확 질러. 엄마! 한 달 동안 미국 어학연수! 서울대 붙으면 안 보내주겠네. 아, 그게 안 돼? 자, 미안하다. 그러면 어디 여기 의정부에 유명한 S대 붙고 전국 도보 여행 이런 거 가면 되지. 의정부에 스카이 다 있어. 캐리대 있잖아. 경민대. Y가 있나? SK가 있구나. 경민대는 참고로 전문대야. 그래서 그냥 원서에다가 6개 쓰는데 경민대 쓰면 안 돼. 그건 전문대야. 그 지난 얘기인데 경민고등학교에서 애를 망친 경우가 있었는데 경민고가 종교학교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낸다면서 종교 관련 4년제 대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유학을 보냈어. 돈 많이 써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사설 종교단체에서 만든 대학이라서 대학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대학이었어. 그래서 그게 참 착한 애였는데 중간에 자퇴하고 선생님 찾아왔어. 자기는 다닌 거야 2년. 해외 인정받는 4년제 대학인 것처럼 해외 유학.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 대안대학 같은 거. 학교를 대안학교네. 고등학교도 대안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인정 안 되잖아. 검정고시 봐야 되잖아. 대안대학 같은 것도. 그러니까 대학 알아볼 때 유학 같은 거 알아볼 때는 신중하게 알아봐야 돼. 신중하게. 겉으로는 대학인데 대학이 아닌 데들 꽤 있어. 해외에. 왜 지금 벌써 유학 준비하는 데 있어 학교에? 얼마 전에 유학 무슨 안내지 들고 와가지고 이거 괜찮은데요 하는 놈 있었는데 나한테 보여주면서 뻘짓하지 말고 수능 되게. 자, 수학 얘기야. 작은 집단 속에서 작업하고 공부하는 게 faster 뭐였어? faster. 펌프질 해주는 거야. 조성하다, 분위기 만들어주다, 촉진하다 이런 개념이야. 펌프질이야, 펌프질, faster.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펌프질 해줄 수 있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통념. 그럼 뭐야? 이 글에서는 소그룹 학업이 그만큼 좋은 건 아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겠지. 근데 엄마들은 이걸 모르면서 맨날 뭐라고 그래? 이 반에 몇 명이에요? 너무 많아. 그런단 말이야. 그럼 뭘로만 판단하는 거야? 그룹의 크기로만 아이의 창의성을 판단하는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학생들을 put together, 합쳐놓는 거.
작은 집단으로 작업하기 위해 뭉쳐놓는 것은 절대로 이걸 의미하진 않아. 창의성이 그렇게만 하면 자동으로 니네 잘 알잖아. 소집단으로 묶어놓으면 수학 잘해? 아니 10명 반에서 수업 듣다가 2명 반에 개인 지도 받으면 수학이 느는 줄 알아? 안 그렇다니까. 됐어? 마찬가지로야. as with 뭐뭐와 마찬가지로 무엇과 다른 생산적인 팀워크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다른 팀워크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수학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학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팀워크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뭐가 요구돼? 집단만 묶는 게 아니라 학습이 진짜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아니 어떤 반은 10명이 있을 때는 빡세게 하다가 선생님하고 2대1 뭐 수강생 2명 이러면 오히려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According to 메스너라고 유명한 교육학자거든.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notable 주목받는 연구자인데 교육의 심리학에서 주목받는 연구자 메스너야.